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 교육의 최종 목표는 신사와 숙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개같이 벌면은요 정성같이 쓰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써도 개 취급하지 정성 취급 안 해요. 기왕의 애터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돈을 벌 바에야 정성처럼 벌어야 합니다. 개처럼 벌어가지고는요 절대로 정성처럼 쓸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신사, 숙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여기 오셨는데, 여기에 도통 나타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가끔 개처럼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강의를 하려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강의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동양학과 대학 4학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을 따름이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따라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그리고 도전정신, 인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그리고 열정과 노력,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애티튜드, 마음가짐 또는 태도. 많은 성공학자들, 자기개발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많은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 is everything. 그게 결론이에요. Attitude is everything. 그러니까 태도가 전부다, 그 말이거든요.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 이것이 성공을 보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학자들이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성공한 많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하는 얘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애티튜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가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도전정신, 열정과 노력, 이런 태도를 갖느냐, 매사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자기개발 학자들, 자기개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 많은 이렇게 두꺼운 책들도요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감상하실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도 성공하는데 내가 못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개런티해 주지는 않아요. 성공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가 개런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하나를 보시고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All the October state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in.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Why didn't you call?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빌 포터는 태어나면서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또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또 다리에 이상이 있어서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와킨스사는 지금 형태로 회사가 만들어진 건 약 100년 됐습니다. 191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실제로 처음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한 130년, 140년 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방판 회사입니다. 도어 투 도어 세일즈를 하는 방판 회사입니다. 그런데 빌 포터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에다가 말도 잘 못하지, 오른손을 못 쓰지, 허리 척추는 정상이 아니지. 그래서 하루에 열심히 걸었을 때 15km 이상 걷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 됐어요. 지금도 이 양반이 80세인데 1932세니까 지금도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잘 걷지를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와킨스사의 아주 간판, 그리고 와킨스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 빌 포터란 인물입니다. 그러면 저분에 비하면 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30대 때. 예?
이게 치매 걸리면 이제 노인 요양소로 가죠.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빌 포터에 비하면은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못한다면은 빌 포터는 와킨스에 들어갈 때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제일 어려운 곳, 그것도 계약도 봉급도 10원도 없이 네가 파는 대로 몇 % 가져가라 그렇게 갔어요. 회사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걸 요청을 했어요. 나는 봉급 한 푼도 안 받겠다. 내가 파는 대로 성과급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와킨스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있고 지금도 와킨스사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빌 포터 사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patience가 뭡니까? 인내. 어머니가 이 샌드위치에 적어놨죠? patience, 인내하라, 참아라. 그리고 뒷면에 persistence,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무엇가 아니라 바로 patience, persistence,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심, 관철하는 인내심, 그것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우리 어르신들은 금방 아시겠죠? 정신을 한 군데 집중하면은 못 이룰 게 뭐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태도, 마음가짐, 정신만 한 군데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자가 쓴 주자 어류에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양기발처 금석역투 정신일도 하사불성. 양기는 남자의 스태미나를 양기라고도 하지만은 생명력을 양기라고 합니다. 생명력.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력이 나오는 곳에서는 새와 돌도 뚫을 수 있고 관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신력은 세다. 그리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군데 집중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석몰척. 이것은 사기의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 사마천의 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책 중에 하나가 사기입니다. 서양에는 저런 책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이장군 열전이란 열전이 있는데 이광장군을 그린 그 내용입니다. 이광장군은 한무제 때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특히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광장군이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는데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가 나타나자 이광장군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호랑이를 쏘았습니다. 호랑이가 맞았어요. 정통으로 맞았어, 호랑이가. 근데 맞았으면, 화살을 맞았으면 뛰든지 움직이든지 해든지 움직이질 않아. 가만히 가보니까 그게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였어요.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하고 쏘아서 화살이 바위에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시 쏘는데 이제 안 박혀. 왜 그랬을까요? 앞에 쏜 것은 저놈을 쏘지 않으면 내가 죽어. 있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쏜 거죠. 그래서 그 화살이 바위에 박혀버린 겁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저것이 바위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무의식 속에 저놈을 못 맞춰도 내가 죽을 일이 없어요. 무의식의 작용은, 마음의 작용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쏘니까 안 맞아. 이것이 무슨 야담에 적혀있는 얘기가 아니고 사마천 사기 이장군 열전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심일진 금석가건. 이야, 어디서 저렇게 어려운 한자를 갖다가 우리를 무슨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듯이 뭐 이게 사람 잡으려고 그러나 뭐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인심일진,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름에 서리가 내리게 할 수 있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죠. 아마 여기서 나온 말 같아요. 춘추시대 추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양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연나라에서 해왕이라는 임금을 아주 충성스럽게 모시고 있는데 충신이었어요. 근데 충신이 있으면 반드시 간신들이 있어요. 저놈을 어떻게 모함을 해가지고 간신들이 추연을 모함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니까 추연이 억울하기 짝이었거든. 그래서 옥 속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자기는 진심으로 왕을 모셨는데 간신배들 때문에 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했더니 온 6월에 서리가 내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늘이 감복을 해서
여름에 세리가 내리게 할 수 있고,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마음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것은 역시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공이라는 왕이 있는데, 기량식이라는 장수에게 그 나라의 성을 공격해라 해서 공격하다가 기량식이라는 장수가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부인이 누구냐면 맹강이에요. 그 부인이 맹강이야. 그런데 맹강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이 없어. 남편이 죽었는데 일가 친척도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혼자 장례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 밑에서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열흘을 울었더니 성이 무너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열여전, 또 다른 책에 보면은 나중에는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감복해서 성을 무너뜨렸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되면 여름에 서리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 생각의 힘이죠. 그리고 새와 돌도 뚫을 수 있다.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은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주인은 이미 없어진 거. 진정한 주인이 뭡니까? 양심이 이미 없어지고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남을 대할 때는 얼굴이 가증스럽게 보이고 홀로 있으면 자기 모습과 그림자까지도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의 힘을, 채근담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음의 힘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은 하늘도 감복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정신일도가 아니면요 금메달 못 탑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양궁 그 각국 코치들은 다 누구예요?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양궁 코치가 하는 얘기가 기술로서는 다 똑같답니다. 기술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코치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금방 거기 기술을 적용한대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정신력이 다르답니다. 우리는 정신훈련을 무지무지 시킨대요. 정신력에서 다르네. 기술은 전혀 다 똑같답니다. 유지경성. 이건 뜻이 있으면 이 후한서에 나오는 광무제 때 이야기입니다. 광무제는 후한의 초대 황제입니다. 경험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후한에서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전한의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신나라가 왕망이 워낙 통치를 가혹하게 해가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한나라 황손인 유수라는 사람도 역시 반란을 일으키는데 뭐 군대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장수가 우리가 뜻을 가지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이렇게 됐는데 경험이 역시 용맹한 장수로서 광무제, 즉 유수가 후한을 건설하는데 가장 공헌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만나서 유지경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기 의지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 후한의 황제가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신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체조에서 금메달을 땄죠. 이거 도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도는 걸 몇 초 안 걸리는 걸 하기 위해서 4년을 연습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하는 건 뭐예요? 세계 1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 1등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땀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땀의 결과. 원래 펜싱은 유럽의 귀족들이 하는 겁니다. 유럽의 평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귀족들이 하는 거 말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 보세요. 키도 크고 요 리치도 우리보다 더 길어요. 펜싱은 찔러야 점수를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찌르면은 우리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금메달을 이렇게 땄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찌르는데 저 사람들은 또 키가 길면 또 동작이 느리죠. 우리는 동작을 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한 발짝 움직일 때 두 발짝 움직이도록 연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연습을. 펜싱 선수들도 4년 동안 추석에도 못 갔답니다, 집에.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 땀의 결과이지 우연히 찌르다 보니까 금메달 땄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양궁 대표팀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같죠? 이게 금메달이라는 게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경인가 어딘가 저 양궁 할 때 현지 국민들이 악을 써가지고 금메달 못 땄죠? 그래서 우리 양궁 선수들 어디 가서 연습했어요? 군대 가서 했죠? 군대 쫄병들 모아놓고 계속 고함 지르게 하고, 그쪽 영국 관중들이 고함 지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함을 질러도 겨냥이 잘 되도록, 조준이 잘 되도록, 그게 뭡니까? 정신력이란 말이에요. 정신력.
정신력이에요. 이제 정신력을 요런 데다 쏟으면 폐가 망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런 데다 쏟으면 그래서 많이 본 사람들인데 이게 서양화를 보면 공멸하고 동양화를 가지고 또 요렇게 하고 있으면 폐가 망신한다. 우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사는 우리 동네에 이 타짜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이구 굉장한 도박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항상 외지로 돌아다녀 도박하느라고. 그런데 그 집 사는 꼴을 보면요 거지도 산거지 꼴이에요. 자, 여기다가 정신 일도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만절필동. 이것은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어느 날 자공이라는 제자와 함께 한강가에 갔는데 공자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때문에 그렇게 물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물을 보면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강물은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데 생색을 내지 않는다. 자기가 나 때문에 이만 너 사는 줄 알아? 그런 소리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물은 이것이 덕이 아니겠느냐? 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흐른다. 높은 데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이게 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험한 곳을 이렇게 막 부딪히고 어떻게 흐르는데 멈추지 않는다. 이게 용이 아니겠느냐? 용감하게 그렇게 흐른다. 그 다음에 평미래로 물을 고르지도 않는데 항상 수평이다. 항상 수평이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지 수평이다. 이게 법이 아니겠느냐? 이거 봐라. 황하는 저렇게 10,000번을 꺾어져 가지고 흐르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동해로 들어간다. 중국의 동해니까 지금 우리 뭡니까? 서해죠? 그러니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10,000번 우여곡절을 거치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면 바다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군자가 물을 보면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또는 충신이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룬다. 이게 만절필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사이프러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이프러스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화가 여러 가지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사이프러스 왕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가이면서 왕이다. 그런데 조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처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처녀들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입니다. 그게 로마 신화라서 비너스가 됩니다. 비너스를 욕했다가 창녀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결국 바위가 되어버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간 처녀들을 좋아하지 않고 조각을 상하로 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나 이쁘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 조각이 내 마누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간절한 소망을 보고 있던 요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너스가 나타나서 짱 하고 이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더니 피그말리온의 사랑을 받아줍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갈라테아라고 하는 희대의 미인이에요. 갈라테아. 자, 요건 지금 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요건 갈라테아입니다. 요건 갈라테아하고 피그말리온입니다. 요것을 학자들이 원래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요,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신을 묘사한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을 묘사한 거예요. 인간의 삶을. 그래서 이 신화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하면은 간절히 원하면 인간의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조각상을 보고 저 조각상이 내 마누라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조각상이 자기 마누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그건 신화니까 학자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바로 자기 충족적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가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신화와 똑같이 인간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의 자기 충족적 이론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맞느냐 말이야 그게.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맞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도 사회심리학 교수인데 교육학자이고, 레노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교장 선생님 20년간 한 여사인데 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인양반이 교장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니까 로버트 모튼 교수가 얘기한 자기 충족적 애언이 맞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로젠탈 교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러면 우리 같이 연구해보자. 그게 맞는 건지 해서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650명을 대상으로 과연 자기 충족적 애언이 맞는 건지,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지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650명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지능 검사를 하겠다. 그런데 뭐 때문에 지능 검사를 하느냐? 앞으로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어린이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능이 크게 발전할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지능 검사를 한다. 지능 검사를 싹 했어요. 그래 놓고 무작위로 20%를 추출을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이 애들이 장차 영재가 될 거다. 이렇게 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적이 매우 좋아질 거다. 아무렇게나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줄만 알아. 근데 학생들은 몰라. 자기 지능이 얼마인지를 몰라. 선생님만 알아. 그런데 8개월 후에 다시 지능 테스트를 또 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했더니 어떻게 아주 두 학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렇게나 20%를 뽑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장차 영재가 될 거다. 그 애들이 영재가 돼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교사들의 기대입니다. 교사들이 이 애는 앞으로 영재가 될 애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일수록, 가정이 불우한 학생일수록 성적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겠어요? 어린애들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립이 안 됐어요. 나는 뭐 바보다, 나는 머리가 좋다, 확립이 안 된 상태라 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교사가 관심을 보이니까 성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가정이 불우한 애들은 지금까지 맨날 왕따만 당했는데 아니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적이 팍 올라갑니다.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학자가 아까 피그말리온 이 조각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사실인 것으로 학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생각의 힘인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스님들이 탁발을 많이 다니죠. 지금은 탁발 다니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목탁 하나 들고 모에다 룩색 짊어지고 다니죠. 그러면 스님들이 통상 이 사주 관상이나 또는 지관 풍수 지리를 해가지고 뭐 명당 자리를 봐준다든가 손금이나 관상을 봐준다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선비한테 가가지고 탁발을 이렇게 하면서 쌀을 주니까 제가 선비 이 관상과 손금을 봐드리지요. 해가지고 보면서 이 스님이 큰일 났다고 그러거든. 왜냐니까 당신이 오늘 죽을 운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내가 건강한데 죽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밥그릇을 조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밥그릇을 조심하라. 스님이 간 다음에 이게 내가 건강해서 오늘 죽을 일이 없는데 이 밥그릇하고 뭐 관계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때려 잠그고 밥그릇을 자기 옆에 놔둬야 이놈이 무슨 재앙을 안 물릴 거 아니에요. 놔두고 밥도 안 먹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마누라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밥그릇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뿔따고 왔어요. 이 죽놈이 나를 속였구나. 그 선비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놓고는 밥그릇을 쳐다보다가 진이 빠져가지고 밥그릇을 구석에 아무렇게 놔두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마누라가 보니까 하루 종일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밖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문을 걷어차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문 옆에 놓이던 밥그릇이 선비의 대가리에 맞아가지고 선비가 죽어버렸어요. 밥그릇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밥그릇에 맞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며칠 후에 스님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밥그릇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야, 나는 미래를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험하게 맞춘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충족적 애언입니다. 스님이 밥그릇을 조심하라고 그 말을 안 했으면 그 선비가 무엇 때문에 밥그릇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쳐다보고 있겠어요. 이게 자기 충족적 애언이에요. 생각의 힘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약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 환을 해가지고 의사가 요게 최근에 나온 신약인데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실제 낫는다는 거예요. 신약을 개발할 때 이 효과를 실험하죠. 여기 약사분들 계실 텐데 반드시 이걸 실험해야 신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 그룹에는 신약을 주고 한 그룹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설탕이나 반죽 모양은 똑같죠. 주고 양쪽의 약을 먹였을 때에 신약을 먹은 사람들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 이것은 약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2차 대전과 1차 대전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전선에서 막 상처가 나고 군인들이 죽어가고 그러는데 약이 없어. 약이 없으니까 밀가루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줬어요. 실제로 낫어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세보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은 약인데 아무런 해가 없는 건데 의사가 이거 먹으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면 그 사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좋은 영양분이고 좋은 성분인데도 환자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플라시보 효과보다 노세보 효과가 훨씬 강하답니다. 나쁘다고 생각했을 때 나쁜 게 나타나는 게요, 좋다고 생각했을 때 좋은 게 나타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대요. 자, 아주 대표적인 게 오늘에서 해골바가지물 아니에요. 의상대사하고 당나라 유학 가다가 저녁에 컴컴 오고 비가 와서 동굴 속에 들어갔죠. 목이 말라서 저녁에 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으악 하고 토했어요. 만약에 그 해골바가지 물이 화학적으로 나쁜 성분이었다면 먹으면서 토해야 됩니다. 그렇죠? 먹으면서 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시원하게 마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 거기에 무슨 화학적으로 나쁜 성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보니까 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학 안 갔죠? 유학 가서 뭐 하냐 이게 일체유심조,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체유심조인데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올리케 빙겔 박사인데 가장 최근에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그리고 자기 충족적 애연, 플라시보 효과, 노세보 효과를 실험한 독일의 닥터입니다. 의사인데 이 양반이 지금은 뇌 MRI가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생각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 건장한 청년들을 실험 집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다리에다가 이 열을 가해 가지고 다리를 뜨겁게 만들었어요.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MRI로 뇌를 촬영합니다. 뇌를 촬영하는데 진통제, 모르핀, 그러니까 마약을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뜨겁게 해놓고 똑같이 진통제를 집어넣는데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안 하니까 아파 죽는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지금 진통제를 주사를 시작하겠으면 그냥 안 아프다 이거야. 아까부터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진통제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이제 진통제를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프다고 또 야단이란 말이에요. 진통제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프다 안 아프다 그렇게 했을 때 뇌에서 작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뇌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차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울리케 박사의 결론입니다. 약물치료 효과는 환자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애티튜드라고 그랬어요.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꿈과 목표 그리고 확고한 결심과 자신감,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요게 아주 기본이에요. 꿈이 꿈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공상이나 몽상이 돼요. 그리고 희망상이 됩니다. 반드시 그게 구체적인 목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목표를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아까 빌 포터를 봤죠? 인내하고 patience, persistence,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서 하루에 15km밖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세일즈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와킨스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게 빌 포터라는 인물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 꿈과 목표가 있었고 확고한 결심,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확고한 결심,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짐 캐리의 사례로 우리가 짐 캐리 에이스 벤츄라 보셨죠?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인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폐차장 차에서 잠자고 그리고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먹었답니다. 그것밖에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인류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코미디 배우. 거울을 보고 얼마나 연습했던지 이 짐 캐리가 할 수 있는 얼굴 표정이 80가지랍니다. 그걸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는 안 되니까 캘리포니아 헐리우드로 왔어요. 헐리우드에 와서 코미디 영화의 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출연했어요. 코미디 영화의 대부를 만난 사람이 짐 캐리 하나밖에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지만 이 사람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해서 80가지의 연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집도 없어서 폐차장에 잠자고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밖에 못 먹는 놈이 자기 지갑에다가 1,000만 불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녔어요. 진짜 수표가 아니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어요. 지가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1,000만 불을 받는 배우가 되겠다. 그런데 바로 에이스 벤츄라 1, 2에서 성공을 하고 마스크에서 성공을 하고 드디어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에서 1,000만 불을 받았죠. 한 번 출연에 1,000만 불을 받았어요. 1,000만 불이 100억이죠. 그리고 또 케이블 가이에서는 2,000만 불을 받았습니다. 200억을 받았어요. 옳다 됐다. 나도 지갑에다가 1억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게 부적이 된 게 아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확실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1,000만 불짜리 배우가 되겠다. 이게 꿈과 목표 그리고 확고한 결심, 자신감.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목표를 설정할 때 아까 처음에 구체적으로 정해야겠는데 목표 설정 이건 기업이든지 관공서든지 군이든지 다 이렇게 합니다. 목표를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S가 뭐 스마트예요. 스마트. S가 뭡니까?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통장에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매주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 예를 들면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그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뭐가 효도인지. 그러는 경우에는 나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을 송금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말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행동으로. 그리고 나는 매일 고객을 50명을 만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성. 되지도 않을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나는 1년 만에 10억을 벌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임 바운드. 이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을 때 이 스마트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속한 판단과 결단. 이제 정보를 받았으면 신속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질질 끌고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자, 여기 과일을 일일이 맛보고 사온 하인.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냐면요. 주인이 하인에게 돈을 주면서 저쪽 가수원 사과밭에 가서 사과 맛있는 것 좀 사왔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인이 사과 한 박스를 사러 갔어. 돈을 가지고 맛있는 사과를.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집 사과는 다 맛있으니까 하나만 맛보고 사가세요. 맛을 보니까 맛있어. 그냥 하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맛있는 사과만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상자를 다 맛봤어. 한 상자를 사가지고 갔더니 주인이 왜 사과가 이런 것만 사오자 그러니까 아니 주인께서 맛있는 것만 사오라고 그래서 다 맛봤다 얘기해 내가.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면 봄이 오른구나 그렇게 해야지 산의 모든 나무를 조사해보고 봄이 왔나 안 왔나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 우리 속담에 당근 쓰다 장파한단 말이 있죠. 당근 갓 쓰는 당근 쓰는 거 있죠. 당근을 쓰는 이유는 장을 보기 위해서 쓰는 거지 당근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장파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교양도 있고 그 다음에 판단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요 설명을 하면 잘 믿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맨날 속아만 살고 가람뱅이고 뭐 합리적 판단 능력 없는 사람 끝까지 의심을 해요. 저 새끼가 사기꾼 아닌가? 사기꾼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자기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버들가지 하나만 보고 봄이 왔다고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산 전체의 나무를 조사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결심은요, 자기 자신이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되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회의 신이라는 신입니다.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기회의 신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기회의 신이 나타나는데 그때 잡지 않으면 놓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회의 신이 벌거벗은 것은 아무나 빨리 보라고, 아무나 발견할 수 있도록. 앞에 머리가 많고 뒤에 대머리인 것은 자기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잡으라. 그러나 일단 뒤통수가 보이면 못 잡는다. 머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기회가 정말 무게 있는 것인지 빨리 저울에 달아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인지 빨리 저울에 달아보라.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정보라면 칼같이 결단하라는 게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러 오면 양쪽 다리에 날개가 달려있고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어 잡지 못하도록 빨리 도망가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기회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지 못한다 하는 걸 나타낸 거예요. 이제 애터미 스타일입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애터미는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요약한 겁니다. 애터미 7 리더십입니다. 애터미는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모럴 리더십, 정도 경영, 그리고 윤리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퀄리티 리더십입니다. 품질 선도, 다시 말하면 절대 품질을 이야기합니다. 퀄리티 리더십. 항상 리더는 앞에 갑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품질 또는 절대 품질을 퀄리티 리더십,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스 리더십입니다. 가격 선도입니다. 절대 가격. 비싼 가격에 팔지 않겠다. 리더처럼 항상 싼 가격으로 앞서가는 가격을 하겠다. 리워드 리더십입니다. 즉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에요. 앞서가는 보상 플랜을 만들겠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다시 말하면 어떤 라인별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대하고 연합해서 통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입니다. 에듀케이션 리더십, 신사숙녀가 되는 교육, 그리고 고객이나 파트너를 속이는 어떤 테크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가리키는 교육을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신사숙녀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정승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리더십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스폰서는 파트너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서비스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로 7 리더십입니다. 앞서가는, 선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리더십은.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뭡니까? 드레스업이에요. 드레스업. 옷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 무슨 비싼 옷 입으란 게 아니고, 보면은 추리닝도 빨지도 않은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미국의 경영학자가 아까 빌 포터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비록 몸은 아프지만은 중절모 쓰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세일즈 하죠. 미국의 경영학자가, 무지하게 심심한 경영학자가 어떻게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했더니 외모에 의해서 80%가 결정된답니다. 딱 봤을 때 외모가 저 사람 믿을만 하겠다, 성실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인데, 신사인데, 이게 80%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10%가 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하느냐, 그리고 나머지 10%가 뭐 퀄리티라든가 회사의 인지도라든가 다 자질구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에 의해서 세일즈가 결정될 확률이 80%라.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먼저 작용합니다. 감성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일즈 성공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 또 우리나라 결혼정보회사에서 세계적으로 무슨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근데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다 했더라고.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뭐 남미도 하고 영국도 유럽 다 했더라고요. 다시 남자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남자들한테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할 때는 외모보다야 성격이지요, 뭐 그따구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근데 설문을 했더니 대한민국 남성들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제1번 외모 딱 나와요. 외모. 1번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1번 외모. 남미 외모. 미국 사람은 좀 달라. 야, 참 미국 여자들 불행한 거야. 미국 사람들이 1번으로 낸 게 경제적 능력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뼈 빠지게 여자가 일해야 먹고 살아요. 두 번째 클린업. 몸도 깨끗이, 이발도 좀 단정히, 신발도 좀 단정히, 좋은 신발 신어 그런 게 아닙니다. 클린업. 깨끗해야 돼.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돼. 쇼업은 뭡니까? 매일 사람 만나고 나타나라는 거예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지금도 계집에서 안 나오는 58 개띠들이 제법 있어요. 지금 안 나와. 그거 뭐 있다고 집에 그렇게 처박혀 있는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 저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만나면 정이 든다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들어요. 그걸 대학 기숙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자들이. 누가하고 가장 친한가 봤더니 같은 기숙사 동에 있는 학생들하고 친하더라 이거예요. 그보다 더 친한 것은 같은 층에 있는 애들하고 친하더라 이거예요. 제일 친한 것은 한 방에 있는 놈들하고 제일 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매일 만나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샤럽. 말 많이 하지 마. 입 닥쳐 그 말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마라. 이게 말 많이 하지 마라.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원수가 되려면 좋은 방법이 있다. 상대방보다 당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분명히 설득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난 페이업, 빚지지 말라. 나무돈 떼먹어가지고 내 부자 된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취업, 기운과 용기. 이게 지호락이란 말이 있죠. 즐겁게 하면 성공합니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대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즐거울 때와 의무적으로 할 때는 호르몬이 다르답니다. 네버 기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까 빌 포터가 하는 얘기고, 바로 마시다 고노스케, 일본에 지금 파나소닉을 창업한 그분이 있죠. 나사노알. 그분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 안 하고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폴 마이어라는 노숙자에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양반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부자가 된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자기가 왜 부자가 됐는지를 연구해서 지금 성공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와 있어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고 중간에 포기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 양반 포기 안 했거든요. 에디슨도 그런 말을 똑같이 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진 것도 감성 지능에 해당합니다. 지능이 약한 사람들이 통상 먼저 포기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에요. 정신만 집중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가정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자, 다 가능하죠. 이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에요. 특히 화를 쏘는 거. 이게 이제 애터미 스타일입니다. 모럴 리더십, 퀄리티 리더십, 프라이스 리더십, 리워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에듀케이션 리더십, 서비스 리더십.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빌 포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빌 포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도 없고 건강, 학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냐. 그러나 지금은 와키스사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 있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빌 포터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만은 성공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모두 빌 포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여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